네, 저희는 에이펙 관련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는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또 오늘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협상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담 전부터 외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난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그 외신들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일단 좀 극적이다,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잘했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예. 외신들도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실리 외교, 그러니까 우방과 경제국 모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 힘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다른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폴리티코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이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 유럽도 있고 뭐 일본 이제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이 많이 양보를 하면 그 다음에 협상할 나라들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좀 극적으로 타결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을 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측을 해보건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뭔가 좀 극적인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날 이미 한국과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유출해보자면 아마도 한국과 미국 협상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협상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끝까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였고 몇 가지만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난다면은 대협상, 그러니까 타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고 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는 극진한 대접이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가는 곳마다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좀 환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사실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물음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극진한 대접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장면이 그 우리나라가 선물을 하는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또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네.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각국 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환대를 받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왕이 되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사람에게 왕관을 예. 이렇게 딱 들이댔으니 얼마나 아. 약간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왕관들을 흔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경주에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 것이 굉장히 좀 맞춤 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훈장도 있었고요. 무궁화 훈장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었을 때 그 구닥대가 YMCA 음악을 틀어줬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네, 맞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늘 그 음악에 아. 맞춰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요, 미국 언론들이 또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좀 비유를 많이 맞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뭐 좋게만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가게 되면 선물을 받기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반짝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금을 말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맞춰서 선물들을 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 넥타이를 맨 것도 굉장히 섬세한 배려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 킹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는 시위가 있는데 예. 한국에 갔더니 왕관을 주더라고 말하면서 미국 언론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었거든요. 그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가
쳤었던 퍼터를 선물했고요. 그리고 일본 선수인데요. 그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동양인 선수 마쓰야마 히데키 선수의 그 캐디백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다와 시에서는 금박 기술이 이제 특허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황금색 골프공을 선물했기 때문에 뭐 모든 나라들 마찬가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면서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 잘못 표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게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맞아요.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외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예의 그리고 신뢰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칭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뭔가 좀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주권에 대해서도 잘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외교적 결례가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아프리카 이제 나미비아랑 이제 그 뭐 회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미비아를 남비아라고 잘못 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에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나와서 잘못 표기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 SNS에 한국과 그 무역 협상이 잘 타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기도 또 다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30분 있다가 다시 수정이 되면서 프레지던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에 대해서 외신에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실 경주하면 정말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건가요? 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경주고요. 왕릉부터 시작해서 뭐 박물관,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는 곳인데 이번에 에이펙 회의를 하면서 약 2만 명 정도가 오신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숙박 시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비쌌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 측에 따르면은 민관 협동으로 충분한 이제 숙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요. 그리고 비싼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가격에 맞춰서 책정된 것이고 특별히 바가지고 믿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하이라이트가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세 협상이었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제 느낌이 좋다 이렇게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 중국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회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외신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대결보다는 대화를 중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뭐 느낌이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오기 전까지는 중국과 회담은 굉장히 짧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 중국과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 시간도 많이 할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담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 문제인데 중국 측 외교부 대변인도 중미 관계가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두 나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통해서 미국과 같이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쟁점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 그리고 펜타닐 원료 물질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수출을 엄격하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곡물 기업 코프코가 미국산 대두를 18만 톤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도 굉장히 유화적인 화해 제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정상이 만나서 좀 큰 부분에 있어서 딜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무역 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CNN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시진핑 주석의 승리가 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그 히토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관세 인하 그리고 수출 통제 사실 이 키를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큰 성과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CNN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단 미중 무역 회담 자체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중국 위상이 미국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과시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가 될 것이고 회담 성과 상관없이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측면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역량이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하다라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큰 쟁점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큰 주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은 오늘 1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약 네. 2시간 뒤에 열릴 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에 이제 북미 정상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동 무산에 대해서 그 외신들은 어떻게 배경을 분석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 일정 마무리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그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라면서 좀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예, 예.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그날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늘 그렇다. 미사일 쏘지 않냐.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는 김 위원장이 결국 미사일을 쏜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외신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도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일정은 나온 것이 없고요. 오늘 만난다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일본 언론들도 30일 날 오늘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나 다른 부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자 다카이 총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주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카이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총리 취임하고 나서는 바로 한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모테키 외상과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해서 한밀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담도 뭐 무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시진핑 주석과도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그 회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는 좀 전략적 호혜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미일 정상회담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 측과도 심도 깊은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굵직한 외교 이슈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